안녕하세요. 월간스콘 4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월간스콘 4호로에서는 첫 번째로 콘클라베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워너브라더스의 재정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배급사 제작사 훑어보기 진행할 겁니다. 저희 첫 번째로 콘클라베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콘클라베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콘클라베는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작품이고요. 바로 콘클라베 리뷰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콘클라베 이제 진행 도중에 그 테러가 일어나서 천장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추기경들이 뭐 개인의 사리 사욕이나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깥 사정 같은 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천장이 무너지고 나서 뭔가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장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뭔가 환기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 장면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황이 죽고 나서 로렌스 추기경이 죽은 교황의 침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초반에도 물론 로렌스 추기경이 죽은 교황의 침실에 들어가서 진짜 교황이 죽었나 확인하는 장면을 비춰주면서 교황의 침대 옆에 있는 탁자에 놓여진 안경과 수첩을 비추는 앵글이 연출이 됐었는데,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도중에 로렌스 추기경이 좀 혼란스러움을 겪는 상황에서 똑같이 로렌스 추기경이 그 전 교황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이때만큼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죽은 교황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교황이 모든 의문을 풀지 않고 그대로 죽어서 자기가 그 의문 풀면서 나가야 한다는 그 어려운 상황과 지금 이 콘클라베 상황이 모두 맞물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나왔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저는 약간 장면이라기보단 연출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약간 콘클라베 영화 자체가 음향적으로 조금 강렬한 부분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기경들의 약간 긴장되는 장면마다 숨소리가 엄청 강조된다든지, 갑자기 화면 전환을 할 때 사운드가 크게 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게 약간 관객들의 집중도를 조금 올려주고 화면 전환할 때마다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가지고 음향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간 후보자가 있었나요? 저는 베니테스 추기경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베니테스 추기경이 뭔가 다른 추기경들은 뭔가 각자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나 아니면 자주 어울리는 모습들을 포착했었는데, 베니테스 추기경은 그런 거 없이 사람들과도 별로 어울리는 장면이 많이 안 나오고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굳이 남한테 크게 드러내거나 강요하지 않는 모습에서 곱고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현장에 있는 추기경 중에 한 명이었더라면 로렌스 추기경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렌스 추기경이 오히려 나는 교황이 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 콘클라베가 끝나면 나는 추기경을 그만둘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그 태도에서 오히려 더 신뢰감을 느끼면서 로렌스 추기경을 투표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같은 느낌으로 로렌스 추기경을 뽑았을 것 같은데, 약간 원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자리에 올라가면 제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느낌이 약간 다른 추기경들의 스캔들을 파보면서 진짜 교황의 자리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종교를 가장 생각하지 않았나. 물론 자기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하지만 어쨌든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자체는 가장 강했던 것 같아서 로렌스 추기경을 뽑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떤 걸 좀 더 중시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균형을 잡는데 어떤 것을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 균형 자체를 이루려면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지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전통이 그 뭐 단체든 어떤 것의 설립의 토대가 되는 거니까 그 단체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그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그 본질이 잃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전통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전통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콘클라베에서 보면 너무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를 좀 지양한 나머지 폐쇄적인 상황에서 바깥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전통은 너무 중요한 각자의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이 전통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저는 변화에 좀 더 가까운 편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역사나 전통 이런 거를 잃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겪어온 게 있으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결국은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진님과 비슷하게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콘클라베 영화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영화의 결말에서 베니테스 추기경이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비밀이 밝혀지죠. 성소수자인. 그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상 이제 인간을 무조건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니테스라는 그 교리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성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으로 인간을 표현하기는 또 어렵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이거를 신체적 결함이라고 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완벽하지 않기에 고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교회에 대한 주제의식을 강조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콘클라베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각 인물들이 뭐 로렌스 추기경이나 아니면 다른 원래 교황 후보에 있었던 추기경들이 인간의 죄악을 비유했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는 성, 누구는 뭐 탐욕, 누구는 질투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인물이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데 베니테스 추기경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선에 속한다고 어떤 사람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결말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선이 승리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까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거에 대한 그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반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즘 종교에서 배척하는 게 많고 이런 것도 다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냥 영화의 한 메시지 정도로만 해석하고 그냥 종교나 어느 사회에서도 그런 모든 인간을 표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콘클라베에 4점을 주겠습니다. 그냥 스토리나 연출적으로 빠짐없이 재미있었고 연출적으로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3점 정도였는데요. 연출이랑 뭐 스토리랑 그 속에 담긴 메시지나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처음에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었어서 근데 또 그렇다고 3점을 주기에는 또 너무 박한 평가라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면 곱씹을수록 뭔가 매력을 더 느끼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3.5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원님과 같이 4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저 사실 초반 30분은 되게 지루한 것 같아서 좀 집중 못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30분이 지나니까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 영화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왔을 때는 장면 장면마다 이 의미가 뭐지? 곱씹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워너브라더스의 재정 위기입니다. 워너브라더스는 다들 아시는 미국의 제작사이자 배급사이고요.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 다크나이트, 반지의 제왕, 그리고 프렌즈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워너브라더스가 2022년에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 부채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재정 위기에 맞닥뜨렸는데 또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행했는데 조커의 후속작인 조커 폴리아드가 흥행을 기록하지 못하고 또 연달아서 미키 세븐틴이 봉준호 감독님의 명성과 다르게 조금 많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재정 위기가 조금 더 심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투자비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성과를 내면은 워너브라더스가 진짜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요. 그러면은 혹시 워너브라더스의 재정 위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워너브라더스의 재정 위기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적자를 이뤘음에도 흥행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적자를 했었는데 이만큼 흥행을 이뤄서 메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좀 너무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도 처음에 회사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이거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흥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정말 개봉을 하고 큰 흥행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믿고 미키 세븐틴도 시작을 한 건데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런 영화라는 것이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전에 잘 됐다고 이번에 항상 잘 되고 이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업계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도 두 분의 생각과 비슷하긴 한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예술 영화로 상업 영화에서 예술 영화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관객분들의 그 흐름도 약간 더 사유할 수 있는 영화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유명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차출된 영화보다 그냥 약간 신인 감독 이런 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또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런 영화를 골라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상업 영화를 완전히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만약에 두 분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영화에 투자를 하고 싶을 건가요? 저는 그래도 내용이 가장 좋은 영화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물론 비주얼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가장 많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좋아야 예쁘게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용이 가장 좋은 거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해야 보는 관객도 그걸 뭐 좋게 받아들이든 나쁘게 받아들이든 그 감상이 되게 강하게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시나리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나리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좋고 좋은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재능 있는 신인 감독 쪽을
약간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영화 볼 때 연출 따지면서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가끔씩 보면은 천재적인 연출이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표현해내는 그런 감독. 근데 이제 신인인, 이제 막 데뷔하는 그런 분들께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국내외 제작사와 배급사입니다. 제작사는 일단 제작과 기획을 담당을 하고요. 배급사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사와 수입사도 있는데 세일즈사는 국내 영화를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고 수입사는 외화를 국내로 가져와서 개봉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제작사 및 배급사는 CJ ENM, 쇼박스 그리고 뉴 등이 있고요. 해외에서 유명한 것들은 아까 얘기를 나눴던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각자 생각하고 있는 또는 주목하고 싶은 제작사나 배급사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평소에 더 자주 봐서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제작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애니메이션 영화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Q&A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작으로는 이제 목소리의 형태라던가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있고요. 이 제작사의 뭔가 그림체의 완성도나 연출이 저는 정말 너무 말 그대로 이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뭔가 미적으로 이런 연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찰란이라는 배급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서브스턴스 보셨을까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아지님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네. 걸 보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브스턴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언니 유정 등 약간 독립 예술 영화 배급을 하는 배급사인데 이 회사 정말 안목이 좋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주목해도 좋을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작사는 외유내강이라는 한국 기업인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하는 영화가 한국 산업 영화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게 본 베테랑이나 아니면 엑시트, 사바와 같은 한국 영화들이 어떤 회사가 제작했을까 찾아보다가 외유내강이라는 회사가 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영화감독 부부가 운영하시는 제작사라서 그런지 한국 영화들을 되게 많이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제작사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월간 스콘 4월호였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5월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